드디어 새해가 밝았네요. 맞습니다. 올해 하는 일 다 더 잘 되고 우리 이 프로그램 정말 승승장구해서 네. 그죠? 이제 매일 데일리로 올라가는 날까지 아무래도 이 과학자들이 가장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YTN에서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과학계 어떤 변화와 혁신이 불어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이 같은 한도 2021년은 기술 변화가 가장 빠른 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올해가 어떤 분야가 세계의 산업과 사회를 뒤흔들지 우리가 정말 궁금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과학 저널리즘 하면 이분이죠. 네. 시조새라고 시조새.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고맙습니다. 과학 저널리즘계의 투구계. 두 개.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네. 정승민 과학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시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네.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다. AI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기는 한데 예. 또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분야들도 균형 있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이사님 어떠신가요? 물론 AI 기술의 발전 자체가 다른 과학 기술이 받쳐주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I 기술이 있음으로 또 이제 세상의 변화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AI 변화를 놓고는 현대 사회의 혁신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어도 그런 의미에서 10개를 이렇게 뽑아준 것 같고요. 예. 근데 보니까 보통 이제 두 축 정도 그냥 단순 AI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 하면서 대신에 이제 보안까지도 같이 좀 다룬 게 이 아닌가. 보안 문제도 아주 급부상하고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분야를 좀 우리가 몇 가지 꼽아서 네. 조금씩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AI 관련 중에서 이게 좀 눈에 딱 띄는데 그런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아, 예, 예. 그렇죠. 뭔가 이거 에이전트. 영화에서 에이전트. 막 이렇게 총 들고 옆에서 Men in 막 Black. 도와주고 그쵸? 맞죠? 그 에이전트가 원래 이제 대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대리인? 뭘 대신 해준다. 예. 약간 기가 좀 예. 꺾이는 느낌이 있네요. 네. 좀 멋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냥 네. 대리인이었구나. 대리, 뭐 영화에서 나온 것도 나 대신 이제 뭐 킬러라든가 뭐 이런 일을 해준다. 실제 인공지능이 에이전트 대리인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좋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또 합쳐서 일을 해줘요. 그래서 멀티 예, 에이전트. 그래서 멀티 멀티야. 에이전트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2025년 초반까지의 인공지능 개발 흐름은 큰 인공지능 다 하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LLM. LLM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붙이기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얘가 컴퓨터 시스템도 엄청 큰 게 필요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는 특정 일만 하게 하자. 뭐 얘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자. 심지어 얘들을 전부 총괄해주는 에이전트도 또 하나 만들자. 따로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 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좋다. 병원장님 다 치료할 수 없잖아요. 병원장님이 똑똑하지만 다 치료할 수 다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외과 전문의가 계시고 내과 전문의가 계시고 앞에 창구에는 저기 면담 전문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아. 환자가 오시면 어디가 아프세요 가지고 그럼 내과 가세요. 그럼 또 내과 전문의가 다 좋다. 붙여주시고 이분들은 또 원장님 명령을 다 듣고 뭐 이런 시스템인 거죠. 각각의 분과를 만든다. 예, 예. 롤플레잉의 좀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들을 좀 만드는 셈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너무 좋다. 사람은 어떻게 하지? 사람은 뭐 그거 잘 써먹어야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이걸 잘 써먹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 좀 많이 달라진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게 아마 KT의 전화 응대 시스템 있죠. ARS 같은. 예, ARS 시스템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KT에서 전화가 오면 AI가 우선 한번 받긴 해요. 네. AI가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거면 미리 AI가 통계내서 정리해 놓은 만 몇천 개의 답변 중에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네네네. 최적화해서.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사람을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릴 필요 없고 그렇죠. 사람하고 응대를 하고 싶으면 또 빨리 연결이 되고 네. 이러니까 또 이때 분산화가 되니까. 예, 그렇죠. 이것처럼 인간이 쓰고 AI 에이전트하고 같이 이게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러면 2026년에 이제 이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네. 상용화가 되고 네, 우리가 네. 많이 사용하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도 궁금하고 이건 너무 이제 큰 일인데 네. 맞아요. 집에서 뭐 여행 갈 때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까요? 아, 예. 이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 짜지는 거예요. 집안에 고성능 AI가 대장격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뭐 빨래 담당하는 AI 에이전트가 있고, 뭐 그다음에 청소 담당하는 AI 에이전트가 있고, 청소 담당하는 AI 에이전트는 또 로봇 청소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로봇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사람이 청소하도록 일정 주기를 또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집안이 깨끗하게 관리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가 약간 있게 알려주네요. 되겠죠. 저희가 쫙 제가 물청소 다 했는데요. 근데 제 피지컬의 한계상 여기 틈 사이에는 제가 청소가 안 돼요. 맞습니다. 여기만 네네. 인간님이 좀 청소해 주세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딱 협업이 될 수 그게 있겠네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야 뭐야? 제가 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 이제 점점 예. 매트릭스화. 그렇지, 예. 그렇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 시스템으로 청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항상 통제권을 사람이 갖고 근데 만약에 있으니까. 한 달, 6개월, 1년 뒤에 점점 모서리 범위가 넓어지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는 다른 거 사야죠. 예, 과감하게 버리고 예. 조금씩 인공지능이 자기 일을 더 그렇지, 하고. 자기 편하려고. 어. 배터리 웨어가 너무 높잖아. 그 사람 시키면 되던데 약간 이런 거 분명히 학습할까 봐. 한 달 전에는 여기 잘 닦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여기 나 그렇지. 시키고 있지? 그렇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을 사용하게 네. 되면 좀 편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실 답답하거든요. LLM이 맞습니다. 하는 건 뭐 답은 해주는데 뭐 해주지는 않아요. 정작 네. 뭔가 해주지는 않는데 네네. 앞으로는 직접 결제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우리 세상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네. 시작하는 거죠. 네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 다음으로 이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DSLM 이름에 특화가 들어있듯이 특정 산업 맞춤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반 모델이 좀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좀 더 그 분야의 신뢰성 또는 전문화된 응답을 제공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냥 그 상황이 제일 적합한 AI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법률 전형 DSLM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률에 대한 답을 제일 잘 내도록 튜닝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인 거죠. 튜닝을 이렇게 하고 예, 좀 예. 데이터 세트 좀 조절해서. 네, 그렇게 특정 분야에 이르는 사람은 이게 오히려 가장 나은 모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에 물어봤을 때 얘는 엉뚱한 답을 할 수가 확률도 높고 그리고 어쨌든 통계에서 답을 내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대한 답을 선택할 확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적당히 기존의 LLM은 넓게 얇게 두루두루 좀 알고 있는 거고 네네.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학습한 네네. 이렇게 도메인 특화됐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예. 의료 쪽에서 되게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의료 쪽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법률 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변호사분들도 사실 도움을 주려면 판례를 계속 찾아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몇백만 건의 판례를 변호사분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찾을 것 같단 말이죠.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변호사분이 판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 가짜 판례 아니에요? 제출을 했는데 잘못된 판례가 섞여 있어가지고 네. 이제 잘못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그래요. 아. LLM을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DSLM을 쓰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 DSLM을 써서 만약 법률에 특화된 AI였다. 네. 이러면 환각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네. 진짜 이게 필요한 네. 기술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문 인력이나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LLM이 나오기 전 인공지능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알파가 네. 나오기 직전이니까 그때 인공지능은 좀 특화형 인공지능이었어요. 한 가지만 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과거의 AI하고는 조금 돌아간 느낌이 있는데 왜 이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 이제는 에이전트 기능이 있으니까 네. 사람과 소통은 LLM이 해주고 각각의 AI들은 자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대한 LLM을 다 만드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오히려 비용 면에서 쌀 수가 있습니다. 훨씬 싸겠네요. 네, 와, 예. 훨씬 싸겠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또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오류가 날 확률도 적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이 등장했고 현대 이런 AI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공지능한테 너 다 필요 없고 그냥 또 여기 법률 쪽만 공부하면 돼. 그럼 그 친구는 훨씬 깊고 많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특화된 모델들을 거느리고 있는 네. 그런 LLM을 사용한다고 하면 좀 전성비
소비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다음 단어입니다. 네. 좀 생소해요. 요거는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이 이제 2026년에 맞아요. 뜬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이티브 스피커 우리가 네이티브 얘기하는 그런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네. 뭘 말하는 건가요? What is this? 네. AI가 직접 코딩을 한다. 아. 사람 대신 앱이나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코드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개발자들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좀 역할만 좀 바뀌게 되겠죠. 네. 중요한 건 개발자가 AI를 써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분들은 대체가 안 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너는 이 기능을 코딩을 해라고 시켜서 일을 주면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것만 할 줄 아는 분들은 이제 점점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네. 조망하는 능력은 필요하다. 네네. 그렇죠? 결국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써먹는 분들이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좀 많이 필요 그치, 없으니까 돈도 많이 세이브되고. 오히려 네.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입니다. 내가 사장님인데 네. 모든 기능을 하는 그 개발자분들을 뭐 10사람, 맞아요. 20사람 뽑으면 네. 그분들 월급 어떻게 줘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AI를 쓰면 나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만 하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도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분명히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또 한두 분을 이렇게 와서 모셔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개발자 100분이 하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큰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렇지. 예. 메타에서도 몇 천억의 연봉을 주고 그런 네. 분들을 모셔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너도 나도 모셔가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과연 그분들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약간 그 부익부빈익빈이 또 여기도 생길 수 있겠다. 예. 그 위를 감독하는 진짜 CEO급의 인공지능을 또 트레이닝할 수 없나? 그럼 모든 게 해보니까 대체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좋은 스타트업 아이템을 좀 한번 네. 뭐 리서치해서 해주고 막 10분 동안 고민해서 해주는데 네. 좀 뻔한 내용들이에요. 그건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이거 쇼츠로 딱 짜주세요. 이제 1년 뒤에 흑역사 나올 겁니다. 그건 사람이 더 잘한다라고 아니, 했는데 특정 분야를 정해놓고 하면 인공지능이 반드시 잘합니다. 아, 반드시. 예. 그거는 인공지능 역사가 증명해요. 이게를 근데 모든 일을 두루 잘할 수 있으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율하는 능력 이건 아직 인간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최근 이런 그 노벨상의 트렌드를 보면은 네. 노벨 화학상도 그렇고 생리의학상도 그렇고 근데 그 중심에 전부 다 이 인공지능을 썼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인공지능을 쓰는 슈퍼바이저 인간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직접 핵심을 찾은 대상은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않을까. 있다. 라고. 2026년은 아니다. 아니고 여기까지. 2030년? 2027년에만 나와도 네. 일단 흑역사는 아닌 거니까 네. 고민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요즘 또 보안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통신사, SKT, 뭐 KT 다 뭐 해킹당해서 뭐 개인 통장에 돈을 빼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쿠팡에서는 3천 몇백만 명의 예.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전국민이죠. 네. 결국 이 선제적 사이버 보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단순히 대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뭐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 뭐 모든 기업에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이버 네. 보안 문제. 그래서 말 그대로 피싱이나 악성 코드와 같은 어떤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한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에이전트 기능과 관계가 큽니다. 우리 사내의 컴퓨터망에 에이전트가 앉아서 네. 네트워크망을 감시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격이 발생되면 알아서 저기서 공격 들어오는데 저기 IP 주소가 이상해. 거기 이제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하게 요즘 컴퓨터 시스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멀쩡하지가 않아. 그러면 잠깐만요, 백신 돌리고 가실게요 하고 이제 알아서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 걸 이제 선제적 A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해킹으로 보호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올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여튼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뭐 V3라던가 백신 깔아놨잖아요. 이거랑 이런 멀티 에이전트 모델의 차이가 또 있을까요? 핵심 프로그램은 네. 그냥 상시로 돌아가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시스템 전체를 보면서 네. 뭐 어느 회선으로 들어오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이쪽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AI가 판단을 해주죠. 실시간으로 더 디테일하게 그 보는 패턴 거구나. 파악은 네. AI가 잘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최근에 네. 실제로 AI를 이용한 해킹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도 굉장히 꼼꼼해요. 음. 기가 막힙니다.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아예 언어를 바꿔요. 사람들이 안 쓰는 거 줄로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내려요. 그러면 감시하는 시스템은 영어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네네네. 이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도들이 많은 AI를 사용한 해킹 시도가 많은 걸 이미 알고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떤 시도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서 네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 것까지도 어떤 선제적 관점에서의 어떤 네네. 보안 시스템이 아닐까, 사이버 네네. 보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해커들도 AI를 쓸 수 있지 않냐. 네네. 근데 이게 원래 보안이라는 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도둑은 경찰의 수사 방법을 연구를 하겠죠. 네. 당연한 거고. 그렇죠. 경찰들은 도둑의 수법을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잡고 피해가기의 싸움인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도둑만 AI를 쥐는 겁니다. 맞아요. 최악이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빨리 모든 기업이나 음. 저기 AI 저기 보안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이거 뭐 위험하니까 하지 맙시다 하면 도둑만 쥐게 돼요, 정말로. 그렇죠. 예,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선제적 보안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걱정스러운 게 너무 잘하는 게 티가 안 나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티가 안 아, 나는 그거 분야가 있죠. 그거예요. 예, 예. 이 사람이 너무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보안 구멍들을 다 막았어. 시스템 완전 잘했어. 그랬더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월급 도둑이야? 뭐야? 쟤는 무슨 일을 해? 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일이 터져봐야 사실은 아 이런 구멍이 있었구나를 알거든요. 네, 네. 그냥 보안 전문가들이 제일 그게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 안 적당히 잘해야 일어나면은 네, 놀았다고 하고 무슨 일 나면 못 막았다고 뭐라고 그렇죠. 하죠. 적절하게 일을 잘해야 되는 이거는 거니까. 기업체 CEO분들이 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거 좀 잘 못 들어본 단어 같기도 해요. 네. 뭐 지오패트리에이션, 예. 지오패트리에이션은 좀 신조어 같기도 한데 이 네. 지오패트리에이션이 뭐죠? 이게 뭐 AI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굉장히 좀 강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지도 데이터도 외부에 안 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거를 서버를 그 나라에 둬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쓰면 전국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 하나 하나의 평가까지 다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있죠.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그걸 잘하잖아요. 그렇죠.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도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럼 구글에서 우리도 열어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뭘 요구를 했냐? 그럼 서버 우리나라 가져와. 그게 이제 지오 패트리에이션인 거예요. 경계를 딱 그것도 보안 놔뒀네요. 문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데이터니 유럽에서도 요즘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 여러 나라별로 서로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들 것이다. 이게 2026년 과학기술 흐름 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결국 똑똑해지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그 먹이가 데이터고 네네. 결국 그 데이터 싸움인데 그렇죠. 그런 고스란히 그 유럽에서 만든 그 데이터,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 미국으로 나가서 미국의 LLM이 똑똑해져서 예. 그걸 다 쓰는 것들이 뭔가 이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데이터 주권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면 그 나라에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아오거나 사와야지 네네. 그걸 이렇게 막 가져다 쓰고 하는 게 LLM 개발 초창기에 그런 거 막 무작위로 수집해서 문제됐던 그렇죠. 것도 많이 드러났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네. 그랬었죠. 여러 언어가 다 그랬던 디즈니에서도 것 엄청 같습니다. 그랬던데. 셀피치도 뭐 뉴스 많이 검색해가지고 한번 문제된 적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점점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은 말하자면 LLM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네, LG 네. 엑사원도 잘하고 할 게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어떤 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의 성능은 어쩔 수 없이 네. 또 미국발 기업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네. 이런 입장에서는 지오패트리에이션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더 부담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땅도 작고, 맞아요. 예, 그리고 경제 규모도 뭐 미국, 유럽에 비해서 작고, 중국에 비해서도 작고 이런데 우리나라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네네. 데이터가 필요를 한데 데이터를 안 줘. 안 줘.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그럼 서버를 그 나라에 둬야 되네. 그럼 그 나라에 종속적이 되겠네. 기술은 우리나라 거지만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좀 이렇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데이터를 갖고 서로 이제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협상해 가면서 우리는 이 정도 열어줄 테니 너희는 그거 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관계로 가면 FTA처럼. 이런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데이터 자유무역 협정 FTA. 필요할 거다. 우리나라의 특화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이걸 무기로 전 세계에 너희들이 강한 부분 우리를 네. 줘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우리나라이 앞으로 무한 경쟁 시대인데 네. 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공개한 이 10대 과학기술 트렌드 중에서 올 한 해 가장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분야를 하나 꼽는다면 기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10개 시스템을 쭉 살펴보면 네. 전부 다 에이전트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2026년에 AI 흐름은 누가 뭐래도 에이전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 점점 올해 성능이 좋아지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와 법률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중심에 있는 거네요. 예, 예. 자, 주요 핵심 트렌드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만 네. 기자님 생각에 또 10년 뒤 미래기술 1면 어떤 과학 뉴스가 나올지 한번 재밌게 상상해 볼까요? 미래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기술 흐름은 좀 짚어볼게요. 10년 정도면 지금 AI가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초지능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AI로 그러면 이제 이 초지능이 뭘 분석할 수 있게 되냐면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뭘로? 표정 보고 뇌파를 분석을 뇌파 하면 보고, 지금 옛날에 뇌파 분석해서 뭐 이렇게 팔 정도 움직이는 기술 나왔잖아요. 근데 뇌파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알아맞추는 게 가능하겠냐? 저거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AI가 너무 좋아지면서 될 것 같아요. 하더라. 네, 그래서 막 물고기 상상하면 물고기 비슷한 게 막 나와. 이게 될 것 같아요. 10년 후면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목받는 게 초연결 기술입니다. 초연결. 지금의 AI 성능에 비해서 저기 컴퓨터나 기기 간 연결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두세 번은 반드시 버벅거립니다. 그 보면은 이상한 와이파이 잡으려고 버벅거리고 있거나 맞아요. 저 꺼버려요. 예, 뭐 자꾸 이제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 통신 기술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면서 뇌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걸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척수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걸 입게 되면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10년 후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한 AI 연구소가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비침습식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뭐 이런 뉴스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거 보면은 무서운 게 우리가 보통 10년 뒤에 이런 신문 일면 예상할 때 나오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한 인간이 만들어낸 분야 기술과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뉴럴링크도. 뉴럴링크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기술도 사실 인터넷 연결이 뭐 어디서든 북극, 남극, 사막도 다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그렇고 또 테슬라 봇도 네. 인공지능 연결돼 있잖아요. 저는 10년 뒤에 이런 기사가 좀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최초로 이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인간을 살인했다. 이게 일반으로 나오지 않을까. 의도를 가지고 그 실수가 의도를 아니라. 가지고 그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 뭐 대국적 선의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가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한 행동 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을 제거를 해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죠, 안전해.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해서 네. 단점을 제거해 가는 쪽으로 가야겠죠. 네, 예.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을 막고 기술을 더 이상 개발 안 할 거냐? 그건 불가능하니 네. 우리가 더 선의를 가지고 더 네네. 좋은 쪽으로 인공지능을 좀 보안을 포함한 네. 여러 가지를 기술 개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적당한 이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그 이런 정책하시는 분 과학자들 모여서 네. 유전자가의 기술도 이 허젠쿠이라는 2019년도에 에이즈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일부러 넣었거든요. 네.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 모여가지고 유전자의 기술 이 정도 분야는 하고 이건 하지 말자 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켜. 사실은 굉장히 좀 인공 유전자가의 기술이 잘 발전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런 자정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 가면 단골 안건 중에 하나가 킬러 로봇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뭐 이런 맞아, 것도 맞아. 있고요. 근데 되게 하여튼 전쟁 난 상황 됐을 때 그거 다 쓸 거고 그거 말하면은 이제 서구나 이거 말 잘 듣는 과학자들은 다 안 하는데 어디 좀 약간 제3 세계에서는 계속 그런 걸 오히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들 분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자나 저 사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많이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다. 네. 그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확실히 기자님과 얘기하면서 다행이다. 맞습니다. 다행이다. 생각이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풀셀프 드라이빙 자동차가 나오면 네. 운전기사 일이 없어지지 않냐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그 운전기사 일자리가 뭐 100% 없어질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운전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생겨야 될 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기생충 보더라도 거기 이제 기사분 송하모 씨가 소통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모님 자랑하시죠? 이런 식으로. 선을 살짝 넘죠. 네. 아 근데 목소리까지 비슷했어요. 제가 또 경상도라서.